처음 들어보는 신나는 뮤지컬 맛보기. 오늘은 뮤지컬 팬텀입니다. 팬텀은 오페라의 유령의 후속작일까요? 아닙니다. 이 두 작품은 완전히 다른 작품이에요. 심지어 초연이 된 것도 팬텀이 먼저일 뻔했죠. 오페라의 유령의 진정한 후속작은 러브 네버 다이즈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팬텀과 오페라의 유령을 같은 이야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스토리, 음악, 캐릭터 해석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오페라의 유령은 크리스틴과 팬텀의 관계, 그리고 신비로운 분위기를 강조한 작품이라면 팬텀은 에릭의 출생과 감정을 더욱 깊이 파고듭니다. 예를 들면 오페라의 유령 속 팬텀은 가면으로 얼굴의 일부만 가리고 감정을 표현하지만 팬텀의 에릭은 얼굴 전체를 가린 가면으로 감정을 표현합니다. 크리스틴의 연인도 다릅니다. 오페라의 유령에서는 라울이 등장하지만 팬텀에서는 샹동 백작이 그 자리를 대신하죠. 그렇다면 팬텀 속 에릭은 어떤 삶을 살아왔을까요? 그리고 크리스틴과의 이야기는 어떻게 전개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19세기 파리 화려한 오페라 하우스. 그곳에는 아름다운 노래가 울려 퍼지지만 그 밑에는 아무도 모르는 또 다른 세계가 존재합니다. 바로 오페라 하우스의 지하 깊숙한 곳,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어둠 속. 그곳에는 유령이라 불리는 한 남자가 살고 있죠. 그의 이름은 에릭. 그는 태어날 때부터 기형적인 얼굴을 가지고 태어났고 부모조차 그를 외면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철저히 사랑받지 못하고 버려진 채 혼자 살아야 했습니다. 세상의 버림을 받은 그는 결국 이곳 지하로 숨어들었죠. 하지만 그는 건축가이자 음악의 천재였고 극장 속 모든 소리를 지배할 수 있는 존재였죠. 한편 화려한 프랑스 파리의 거리에서 청아하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악보를 판매하는 크리스틴 다에가 있습니다. 그녀의 매력에 매료된 샹동 백작은 그녀에게 파리 오페라 하우스의 극장장인 카리에르를 찾아가 보라고 조언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크리스틴은 수수께끼의 존재 팬텀을 만나게 되고 팬텀은 몰래 노래를 가르쳐줍니다. 하지만 오페라 하우스에서는 이상한 소문이 퍼지고 사람들은 정체를 알 수 없는 유령의 존재를 두려워하기 시작하는데요. 팬텀은 크리스틴을 향한 사랑을 키워가고 있었지만 그녀는 극장 무대에서 꿈을 이루고 싶어 했을 뿐 그의 존재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페라 하우스에 새로운 극장장 쇼레와 연인 카를로타가 나타나 기존의 극장장이었던 카리에르를 내쫓죠. 이후 오페라 하우스에서는 정체불명의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는데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이 팬텀의 저주 때문이라고 믿게 되고 쇼레는 팬텀의 존재를 없애기 위해 경찰을 동원하여 수색을 시작합니다. 카를로타의 계략으로 크리스틴의 무대가 망가지고 이에 분노한 팬텀은 카를로타에게 복수를 결심하게 됩니다. 에릭은 크리스틴을 만나면서 운명적인 사랑을 직감했지만 그들의 사랑은 슬픈 결말을 향해 달려갑니다. 소설 속 팬텀은 오페라 하우스의 지하를 자유롭게 이동하며 크리스틴을 가르치는 장면이 있는데요. 이곳이 정말 존재할까요? 놀랍게도 실제로 파리 오페라 하우스 지하에는 미스터리한 호수가 존재합니다. 이 호수는 공사를 위한 물 저장소였는데 현재는 프랑스 소방관들의 잠수 훈련장으로 사용된다고 해요. 또한 오페라 하우스 지하는 수많은 미로 같은 터널과 방들로 이루어져 있어 마치 팬텀이 숨어 살았던 공간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팬텀의 이야기가 완전히 허구라고 할 수는 없겠죠?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과 팬텀에서 가장 유명한 장면 중 하나는 거대한 샹들리에가 추락하는 장면이죠. 그런데 이 장면이 단순한 연출이 아니라 실제 사건에서 영감을 받은 것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1896년 파리 오페라 하우스에서 공연 도중 샹들리에를 지탱하던 케이블이 끊어지는 사고로 거대한 샹들리에 조각이 객석으로 떨어졌고 안타깝게도 한 명의 인부가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죠. 그리고 이 충격적인 실화가 뮤지컬에서는 극적인 장면으로 재현되었는데요. 뮤지컬 팬텀에서는 직접적인 추락 장면은 없지만 팬텀이 오페라 하우스를 장악하는 과정에서 샹들리에를 이용한 위협적인 연출이 등장합니다. 단순한 허구가 아닌 실제 사건에서 비롯된 샹들리에 사고. 이 장면을 볼 때마다 당시 오페라 하우스에서 벌어진 비극적인 순간을 떠올려보는 것도 흥미롭겠죠. 그럼 이번에는 팬들에게 전설처럼 남은 공연 관련 에피소드들을 소개해드릴게요. 15년 초연 당시 팬텀 역할을 맡았던 박효신 배우가 공중에서 줄을 타고 이동하던 도중 발을 헛디뎌 부상을 입었어요. 하지만 그는 부상에도 불구하고 남은 공연을 끝까지 소화해 팬들에게 감동을 주었죠. 그리고 팬텀의 필수 아이템 바로 가면과 관련된 사고들도 많았는데요. 공연 중 가면이 갑자기 부서지는 바람에 배우가 당황해 무대 뒤로 사라졌다가 다시 등장하는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당시 공연을 보던 관객들은 유령이 순간이동했다며 당황하기도 했죠. 한편 21년 공연 중에는 팬텀의 마이크가 나오지 않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에 규현 배우는 평소보다 훨씬 큰 성량으로 불러 마이크 없이도 1층 객석을 꽉 채웠다고 해요. 그 덕분에 관객들 중 일부는 사고가 난 줄도 몰랐다고 하죠. 뮤지컬은 생방송과 같아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배우들의 순발력 덕분에 이런 사고들이 오히려 재미있는 추억이 되곤 하죠. 그러니 공연을 보러 가게 된다면 예상치 못한 특별한 순간을 기대해도 좋겠죠? 25년 팬텀은 국내 라이센스 10주년 기념 공연으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5월부터 7월까지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공연된다고 하네요. 참고로 뮤지컬 팬텀 200% 즐기기 위한 꿀팁을 드릴게요. 우선 1막 중간중간 화약 효과가 사용되니 놀랄 수 있어요.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가세요. 그리고 2막 그대의 음악이 없다면 장면에서는 드라이아이스 연기가 분사되는데 1층 앞열에 앉으면 연기 속에 갇히는 황홀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즌의 팬텀 벌써부터 기대되네요. 그럼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컨텐츠에서 또 만나요.